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과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순환 골재의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 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보다 더 많은 건설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강의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 대해 한강의 자전거 도로 안전대책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에 대해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생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1월 10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수돗물 생산 과정과 정수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리수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운동하는 거를 약간 꺼리는 이유가 그 냄새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는 대부분이 다 이게 염소 때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전염소도 있고 후염소도 있고 그곳마다 계속 염소를 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염소 냄새가 안 날 정도로의 시간을 경과하는 그 지점에 염소를 투입을 한다거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와 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여기 오면서 느낀 게 물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 사무소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2만 톤에서 95만 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몇 년도까지? 작년 지금 공사 시작 들어간 거예요. 한편 전날 실시한 상수도 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취수장과 정수센터 등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우려되어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있어 소홀했던 안일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푸른 도시국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2020년 종료하기로 결정한 에코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2019년 용역 결과에 따라 종료를 결정했다고 하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려 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초등학교만 해서도 6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사업 한 데가 보니까 370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반도 못 치는 거거든요.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결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냥 일반적인 수치만 봐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용역 결과예요. 푸른 도시국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용역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대공원 거리가게 질서 유지, 추가 발생 제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용역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허가제를 하든지 아니면 점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 수익을 받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불법을 또 그냥 방관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이게 용역비를 지금 주는 게 이게 말입니까? 한편 서울로 7017 보안관 경비 용역으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인건비보다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 보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용자 안전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실내 공기질은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95회 정례회에서 가결하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는데요. 어떤 조례안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천상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서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녹색 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71건을 가결했는데요. 어떤 대표적인 안건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이 간다에서는 시민 리포터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 현장을 다니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29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 중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서울특별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축물, 가로구조물 옥상 녹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반포대교 남단의 랜드마크로 조성된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 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295회 종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문화공원, 마포석유 비축기지에 대한 이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과다한 수도 사용 및 누수 등으로 미납된 수도요금 체납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 가결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모을 만한 조례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 298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놀이 환경을 어린이의 연령에 맞춰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가결된 많은 조례안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더욱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1년에도 시민들의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은 없고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친환경 수소버스가 서울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이번 수소버스 도입은 서울형 그린 뉴딜의 핵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시범 운행 당시 일반 버스에 비해 급출발, 급정거 등이 적어 승객과 운전자 모두 만족감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서울시 전역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